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6월 9일 네팔 현재 상황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세 가지 꼭지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참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되게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죠. 첫 번째 소식은 역시 코로나 소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도 코로나에 관련된 내용인데 6월 9일 날 이 록다운, 대책 없는 록다운에 항의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가 있었는데 되게 평화적인 집회 방식으로 했는데 경찰들이 좀 진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소식은 6월 14일까지 록다운이 잡혀 있고 그 이후에는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그룹들이 이 록다운을 좀 창의적으로 좀 풀어라, 창의적으로 좀 대처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록다운이 14일날 끝나고 15일부터 정부에서 지금 5가지 단계로 이 록다운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식을 세 번째로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코로나 소식입니다. 역시 우려한 대로, 어저께 우려한 대로 4,000명이 넘었습니다. 총 확진자는 323명 들었습니다. 계속 300명대인데요. 그래서 4,086명입니다. 그리고 6월 9일 날 차밭으로 유명한 일람에서 한 명이 새로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77개 디스트릭트 중에서 72개 디스트릭트가 지금 확산이 떠 있고요. 지금 5개 주만 아직 확산이 되지 않은 주가 되겠습니다. 완치자는 96명 늘었고요. 그래서 584명 가고 있습니다. 사망자 1명 나왔습니다. 사망자 1명은 생자 출신이신데요. 생자 출신이시고 역시 인디아에서 귀환한 이주 노동자 출신입니다. 폐렴 증세가 있고 여러가지 합병증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만요. 생자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생자는 어저께 방송이었고요. 65세 치투한 분이시네요. 치투한 분이 폐렴 증세로 입원했다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명 들어서 총 15명입니다. 사망자는 치투안입니다. 제가 좀 잠깐 헷갈렸나 봅니다. 그리고 집중 치료는 227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3,487명입니다. 지금 준비했던 병동 3,500개가 이제 거의 꽉 차고 있는 상황이고요. 격리 인원도 줄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많은 인원이 줄은 건 아니지만 893명이 줄어서 165,77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인원이 좀 더 줄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는 거 보니까 인디아에서 지금 넘어오는 이주 노동자 귀환자 분들이 한풀이 꺾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꺾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계속 늘었을 건데 지금 주는 거 보니까 꺾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PCR 테스트는 5,360건 실행해서 106,331건입니다. 5,000건이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PCR 테스트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조금씩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 D클래스 이렇게 민간 병원 위주의 실험실에 PCR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조금씩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조금이지만 PCR 테스트가 늘어나고 있고요. 빨리 이 PCR 테스트가 더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야지 빨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네팔 전체적인 개갈 똑같습니다. 6월 14일까지 록다운 잡혀 있고요. 그리고 국제선은 6월 30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항공은 8월 달까지 운항을 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네팔 건지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네팔 건지에 티칭 하스피털 의과대학이 폐쇄됐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
돌아온 25살 임산부 아참 씨가 티칭병원에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뒤늦게 확진을 받는 바람에 그 임산부와 접촉했던 의사, 간호사들을 포함해서 격리 조치하고 병원은 일단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포카라가 속해 있는 간다키 지역입니다. 간다키 프로빈스가 네 번째 프로빈스, 4프로빈스인데요. 여기에 지금 지난번 100명이 조금 넘었다고 했는데 24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6월 9일 날 14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지역보다 늦게 이제 시작이 된 이제 간다키 프로빈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제 다시 또 확진이 또 증가 추세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다들 긴장하고 있고요. 까날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20명 추가해서 총 671명이 확진됐습니다. 여기가 참 외진데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완전 산악 지역이거든요. 산악 지역이고 여기가 그 동충하초로 유명한 야사르쿤바를 채취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없다가 굉장히 청정 지역이어서 없다가 뒤늦게 인도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지역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확진이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만약에 검역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확실하게 잘 걸렀으면 될 텐데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초반에는 RDT 테스트 위주로 하고 PCR 테스트는 거의 못 했거든요. 그래서 RDT 테스트에서는 뭐 다 뭐 음성 나오니까 다 그냥 보냈는데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니까는 PCR을 해보니까는 양성이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금 RDT는 정말 소용이 없고 오직 PCR밖에 없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좀 더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남부 떠라이 쪽 그 인디아 국경으로부터 점점 그 중부, 북부 산악 지역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수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전에는 막 그 남부 쪽에서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지금은 거기는 좀 어느 정도 잦아들고 중북부 쪽으로 북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북부 쪽에서 이걸 좀 차단하지 않으면은 아마 전체 네팔 전체 지역이 아마 코로나로 뒤덮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예, 첫 번째 코로나 브리핑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위 소식입니다. 경찰은 카트만두 경찰은 록다운에 항의하는 상인들과 그리고 지역 주민, 청소년 활동가 그룹들을 강경 진압했습니다. 6월 9일 어제 그 오전에 있었던 시위거든요. 정부가 그 잠금, 록다운 중에 세금을 징수하려 하고 그리고 PCR 테스트의 범위도 확장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록다운 기간 동안 코로나 예방 사업을 해야 되는데 되려 대통령 사무실이나 다른 고위직 간부의 관저, 카페트를 깔거나 정원 관리에 막대한 돈을 지출한 것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무장 경찰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진행하는 평화적인 집회를 강경 진압했습니다. 카트만두 경찰 대변인인 라즈 쿠마르 케이시는 물대포와 곤봉으로 총리 관저가 그 주변에 있었거든요. 총리 관저 발로아타 지역에 들어온 시위대를 해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조직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집회를 개최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트만두 경찰국장 비스와라즈 포크레시는 시위대가 전염병 통제법 조항을 위반해서 적법적인 절차를 사용하여 시위대를 해산하고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활동가들의 시위를 물대포와 곤봉으로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변 시민들에게 야유와 질책을 받았습니다.
네,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동영상을 제가 어저께 봤는데 그 아주 질서적으로 시위를 했어요. 말하자면은 그 총리 관저로 가는 도로 한편, 그러니까 그 도로가 양편에 뭐 오는 길이 있고 가는 길이 있는데 한쪽만 막고 그 청소년들이라든지 활동가들이 한 2m씩 그 간격을 두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아서 연자 시위를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피켓팅을 하고 그랬거든요. 계속 그랬는데 거기에다 대고 물대포차가 와갖고 그냥 물대포 쏘고 무장경찰이 가갖고 그냥 곤봉으로 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네팔이 그렇게 그 말하자면 평화적인 시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장력을 동원해서 그러진 않거든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 생각은 아마 이게 거기서 한 200m, 300m 근방에 총리 관저가 있어요. 총리 관저가 있다 보니까 이 카트만두 경찰국에서 좀 무리하게 좀 이거를 그 해산시키지 않았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어제 그 시위에서 나왔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럭다운을 좀 슬기롭게 해라. 그리고 지금 검역소에 있는 그 격리자들 PCR 테스트 100% 진행해라.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 시대에 바이러스에 집중하고 엄한 데에다 돈 쓰지 말아라. 뭐 카페트 깔고 그 정원에다가 그 유실수 심고 꽃 바꾸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거였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당한 그런 요구였는데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조건 그 강경 진압을 한 것은 좀 안타깝게 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처음에 그 오늘 방송 그 안내되는 그 화면에, 미리 보기 화면에 제가 몇 가지 시위 때 보였던 것을 제가 편집해 갖고 올려놨으니까요. 다시 한번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은요. 정부가 6월 14일 이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6월 15일부터 이 럭다운을 좀 완화하는, 말하자면 부드러운 럭다운을 하겠다라는 것을 6월 9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통과는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총리한테 승인이 말하자면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만든 데는 코로나 바이러스 컨트롤 앤 매니지먼트 커미티라 그래서 국방장관을 비롯한 그 고위급 강요들이 중심이 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근 그 거의 이제 3개월이 다 돼 가는데 이 럭다운이 끝나면, 이제 14일이 끝나면은 6월 14일이 되면은 6월 15일부터는 5단계에 걸쳐서 이 럭다운을 조금씩 완화시키겠다, 이러한 것을 발표했고요.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지난주 목요일부터 전국 상인연합회가 돈은 못 벌고 그 주인이 월세는 내라 그러고 먹을 건 없고 이래가지고 정부에 항의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8시부터 11시까지 그냥 가게들을 다 열어버렸어요. 물론 뭐 장사는 제대로 되질 않았지만은 그러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실 경찰들도 어느 정도 묵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그 상가들이 문을 한꺼번에 열다 보니까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경찰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묵인한 상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시내가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고, 차량 통제도 지금 안 받고 있고, 엊그저께 시장 갔다 올 때도 제가 느꼈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차량들도 많이 다니고,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고 그랬던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컨트롤하고 매니지먼트 그 커미티 여기에서 3일 동안 이것을 그 심의를 한 결과고요. 그래서 전에는 뭐 6단계니 뭐 10단계니 여러 가지로 그 얘기가 나왔는데 6월 9일 날 이렇게 5단계에 걸쳐 가지고 그 완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그 발표를 했고요. 이 5단계는 전체적으로는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6월 14일부터 7, 8, 거의 9월이겠네요. 9월이 돼야 아마 이 네팔에서, 그러니까 이게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잘 된다 그러면 9월이 돼야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예상입니다. 변수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금 현재 단계입니다. 첫 번째 낙농, 그리고 농업 부분, 그리고 말하자면 매일매일 그 공급하는 우유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6월 15일 이후에 제일 먼저 그 개방을 하고 오픈을 할 거는 백화점, 그리고 일반 가게, 그리고 가스 공급자들, 그리고 식수 공급자, 그리고 식당은요, 식당은 문을 못 열어요. 문을 못 열고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배달을 해서 배달 업체를 통해서 집에서만 받아볼 수 있고요. 은행 서비스도 열리긴 열립니다. 지금 현재도 열려 있는데요. 은행 서비스도 철저한 거리 두기, 그리고 사전 방역 이런 것들을,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해서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요소는요, 그 6월 15일부터 일단 국내 항공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 네팔이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버스로 가기에는 너무 힘든 지역이 많아요. 이틀 3일 걸리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이제 항공기가 가는데, 그래서 일단은 전체는 안 열고요. 한 40%, 노선별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통과돼야지 나오는 거고요. 40% 정도로 국내선을 다시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그러나 국제 그 선은 아닙니다. 국제선은 6월 30일까지 잠기는 거고요. 7월 1일부터 서서히 풀 예정입니다. 그리고 병원은 뭐 지금도 열려 있긴 하지만은 좀 더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리고 의료진 자체도 먼저 의료진을 검사를 하고, 의료진이 집에 못 가요. 시작이 되면은 의료진도 또 다른 거기에 격리시설에서 격리되고, 격리된 상태에서 손님들을 받는, 환자들을 받는 그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신문사도 지금 현재는 그 온라인 위주로 됐거든요. 말하자면 종이 매체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부터는 종이 매체도 배포할 수 있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6월 15일부터 한 2주 정도 실행해서 만약에 이것이 잘 된다 그러면 3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3단계 같은 경우는 민간 운송이 허용이 됩니다. 민간 운송이 허용이 되면은 그 아마 짝수 홀수 나눠서 운영을 시킬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그 수용차가 5인승이잖아요. 5인승이면 5인 중에서 반만 타야 되니까 2.5, 2명 타고 애 하나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디스트릭트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카트만두가 속해 있는 이 바그마티 같은 경우는 바그마티 내에서만 움직여야 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뭐 지금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밖으로 못 나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카트만두 밸리 밖으로 못 나가는 그런 식의 게 잡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대중교통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승객 수도 역시 절반만 태운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그 카트만두의 그 버스라든가 이런 게 정말 완전 짐짝처럼 사람을 구겨 넣어서 막 15명 타는데 막 30명 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15명 타는 거에서 7명만 태우는 건지 30명 타는 거에서 15명 그대로 태우는 건지 좀 의문이긴 한데, 하여튼 민간 수송이 운송이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카메라가 갑자기 꺼졌어요. 그리고 학교에서까지 했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간 수송이 시작이 이렇게 절반으로 되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도 그 지금 현재 럭다운이 되어 있지만은 감염이 되지 않은 지역이 있죠. 말하자면 77개 디스트릭트 중에서 지금 5개가 남았는데, 그 5개 지역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학교를 모두 개방할 예정입니다. 개방할 예정이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지방마다 다를 거예요. 확산 정도가 만약에 1000명 이상 그 넘어간 그 프로빈스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더 강력하게 학교에 대한 요구를 해야겠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예방이라든지, 그리고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그 띄어서 앉게끔 하는지,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마 지방 정부의 몫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도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이제 4단계가 돼야지 영화관이라든지 학교, 그러니까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체육관, 그리고 호텔, 식당, 바, 이런 비즈니스들이 다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이 돼야지만이 국제선 항공편이 허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8월 중순이 넘어야 되니까는 이제 국제선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호텔이 그 문을 열고 식당이 문을 열고 하면은 아마 좀 정상적으로 될 것 같은데, 거의 뭐 9월이 돼야 되겠네요. 이 계획에 따르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8월 중순까지 이렇게 네팔이 조금씩 개방되는데 전제 조건에 있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는 공공장소나 모든 그 거리에서는 차량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될 때는 아마 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뭐 의문인 것은 그 승용차를 그 절반의 인원을 태운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대중교통을 절반을 태우는 거, 이게 어떻게 구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전략의 승인 여부는 이제 총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전에 이 올리 총리가 그 다른 또 완화 계획을 그 강요회의에서 냈을 때 그때 거부했었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하고요. 오늘 6월 10일 정도면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3월 24일부터 지금 럭다운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은 8월 9월까지 가려면은 4, 5, 6, 7, 8, 9 거의 6달이네요. 그 6달 동안 저희 같은 업을 하는 그 한국 분들이 되게 많아요. 포카라나 카트만두나 식당업이나 뭐 이런 그 카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거의 뭐 올해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일손을 놓고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뭐 현실이고요. 하여튼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야지만이 뭐 좀 어려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은 6월 9일 소식 전해드렸고요. 내일은 또 새로운 소식과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구독은 하셨는지요?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하시고요. 구독 옆에 종 모양 클릭하시면 전체 알림 있습니다. 전체 알림 클릭해 놓으시면요, 계속해서 네팔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